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누적적으로 이제 선물 6월 만기 이후 선물 추이, 그리고 올해부터 좀 수급 차트, 그리고 이제 수급 이제 발표가 되는 2001년 초부터 좀 누적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좀 중국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항생 거의 4% 하락을 했고, 상해 종합도 3.5까지 하락하다가 2.3으로 좀 마감되긴 했는데, 중국 관련된 이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차트를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원,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LG전자, CJ제일제당, 그리고 DLENC, 현대해상, 그리고 GS, KT 종목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을 이제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 이제 국내 쪽 종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9.16금리로 이제 차감한 일드갭으로,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형으로 좀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이제 S&P를 이제 M2로 나눈 지표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지표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레벨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 이제 신용 잔고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증시는, 코스피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한 0.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신고가 기록했다가 마이너스 한 0.8%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어졌었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3,200억, 기관이 한 1,100억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한 7,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3,800억, 기관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5,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4,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거의 한 9,200억 정도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300억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이 36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큰 하락의 이제 이유는 외국인 선물 매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누적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이제 6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선물 만기가 3, 6, 9, 10인데, 이제 6월 만기 이후를 보고 싶어서 이제 특히 이제 선물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6월 11일 이후로 거의 한 개인이 한 11조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들쭉날쭉은 좀 하지만은, 결국 일단 아직까지는 주추세는 좀 매도 쪽에는 가깝지 않나라고 오늘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나타나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죠. 이제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를 조금 하면서, 기관은 좀 선물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는 개인이 거의 60조 이상, 62조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 다 매도 추세고,
뭐 누적적으로도 그냥 선물도 올해부터도 뭐 거의 6월 이후로 차트랑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1년 이제 수급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 개인 같은 경우는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순매수 늘려가면서 뭐 정말 100조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개인만 사고 외국인만 팔고 있는 장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사실 수급상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야 모르겠지만 결국 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 보기 전에 이제 중국 쪽 이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상해종합이나 이제 각권 다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그런 중국 이제 공산당과 뭐 사실 뭐 정부랑 뭐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의 이제 기업 규제가 조금 계속 확대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지난 이제 주말이죠. 24일 날 이제 1200억 달러, 이제 원화로 치면 한 138조 원 정도 이제 규모의 중국의 이제 사교육 규제 공식 발표가 좀 있었고요. 이제 뭐 계속해서 테크 기업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사교육 기업까지 제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지금 좀 중국 증시에 대한 좀 약간 거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교육 좀 제재 방안은 이제 뭐 사교육 의무교육이 이제 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 이제 일단 신규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향후에. 그리고 이제 기존 학원은 또 일괄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시킬 것을 좀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는 학원은 뭐 개원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이제 기존엔 이제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제여서 이제 심사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사교육 이제 종사 기업으로 이제 주식 상장에 대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뭐 사실상 거의 뭐 사교육 거의 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금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이 비싸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의 통제에 대한 좀 스탠스도 좀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23일 또 상해시가 이제 첫 주택을 살 때랑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금리가 이제 각각 4.65%, 5.25%였는데 5%랑 5.7%로 또 인상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제 주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제 미중 회담도 또한 이제 뭐 긴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저번 알래스카 때처럼 뭐 중국이 계속해서 뭐 좀 약간 초반부터 지금 미국을 되게 강하게 좀 비난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쪽 분위기도 안 좋아서 일단 뭐 오늘 중국 쪽 증시가 특히나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이제 27일, 28일 날 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회의 관련해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발표가 될지도 일단 좀 주중 이제 시장 움직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결국 7월 말까지면 이번 주에 사실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주봉 차트는 일단 뭐 생략하도록 하고, 주봉 추세는 일단 바로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상방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에 1, 5에 2, 여기가 5에 3, 잘못 매겼죠? 여기가 2, 여기가 이제 3, 여기가 이제 4, 그 다음 여기가 5에 5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하락으로 본다면 여기가 그냥 5에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상방으로 본다면 마지막 이제 5에 또 1, 2, 3에 1, 그 다음에 이제 3에 2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마지막 5파 그렇게 잘 읽히는 파동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뭐 파동보단 이럴 땐 그냥 추세에 더 좀 추세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저점하고 이제 3월 9일날 저점과 이제 이번 7월 9일날 최근 저점을 그어봤을 때 추세선이 하나 그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좀 지지는 됐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깨지진 않았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뭐 모레나 언제든 이 추세선을 좀 깨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뭐 완전하게 하락 추세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깨지기만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이 추세선하고 구름대 상단하고도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름대 상단이 깨지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위로 가든 뭐 밑으로 가든 결국 좀 움직임에 따라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오늘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9일, 26일 프랭스팬 뭐 재차 다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26일은 호전도 되지 않았었지만 호전이 될 뻔하다가 다시 좀 재차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결국 뭐 구름대만 지금 상방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안 좋다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뭐 아주 좋냐도 아니고 아주 안 좋다도 아니고 그냥 딱 지금 그냥 추세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추세선을 좀 위든 밑이든 깨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 9일 날 바닥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7월 9일 전 바닥에다가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땐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위로 또 이 추세선을 깨져야 조금 더 상방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직선적인 추세선에선 전고점이었던 이 부분이 이제 좀 2차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이었던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일단 또 1차적인 좀 추세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는 당연히 여기 최근 전저점 여기를 일단 깨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일단 뭐 이것도 추세선을 뭐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분봉상 240분봉을 봤을 때 항상 보시면은 과거 뭐 바이든 정부 취임하면서 이제 랠리를 할 때 이때 부분하고도 비슷하게 이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면서 큰 폭의 매우 큰 폭의 상승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월 13일 이때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있었고, 이번 7월 9일도 그렇게 반등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21일 이 부분에도 이때 반등을 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번에 재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가 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내려가면은 뭐 그때는 미련 없이 뭐 좀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지금 선물하고 옵션들로 그냥 옵션은 이제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해놓고 이제 선물로 매도로 그냥 해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이제 뭐 사실 시장이 완벽하게 그냥 횡보만 하지 않는다면 저 손해가 안 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일단 그냥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콜 옵션, 풋 옵션 다 매수를 해놨는데 뭐 한 방향으로 위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풋 옵션 매수한 건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하방이다라고 하면 이제 콜 옵션은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사실 좀 추세가 결정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추세선 자체가 이제 깨지는 걸 보고 저는 좀 그때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이번 주도 사실 이벤트가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원래 이제 변화일상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이제 65 변화일은 왔었었는데 이때 뭐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22 변화일이나 뭐 여기서 여기까지 22 변화일이나 대등 수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많이 나왔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33 기본 수치도 딱 나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변화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일단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76 변화일에 움직임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되거나 뭐 저점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교롭게 또 2주가 잭슨홀 구간이어가지고 주간이어가지고 뭐 그때 좀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크지 않을까,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위에서 이제 꺾이든 밑에서 올라가든 하는데 이제 뭐 조금 저는 이제 상방을 조금 더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주봉상으로는 이제 전환선 자체도 지금 하회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은 그냥 뭐 둘 다 가능성 있게 그냥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봉상 뭐 9일봉 봤을 때 뭐 아직 매도 시그널은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추세선 깨지면 대응하자, 이렇게 저는 좀 후행 쪽으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상방으로 봤을 때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5에 1, 2, 3, 4, 5 해서 여기 1, 2, 3, 4, 5로 마지막 1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5에 5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5에 3에 어딘가가 나오고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나는 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상방이라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그리고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특히나 미국 쪽은 뭐 그렇게 차트상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날 전고점도 넘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추세상 뭐 지금은 뭐 솔직히 뭐 지금 단기 조정은 뭐 사실 120분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뭐 사실 계속 과열 구간이긴 했기 때문에 워낙 좀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이번에 상승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이제 나타날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조정이 큰 조정의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 파동의 단기 조정이냐, 일단 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추세가 확실히 하방 추세로 나타나지 않아서 뭐 굳이 지금 당장 뭐 미리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스닥도 뭐 크게 뭐 차트는 뭐 다르진 않습니다. 뭐 나스닥도 일단 뭐 전고점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계속 그냥 여기서 이제 1, 2, 3, 4, 5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1, 2, 3, 여기가 이제 4, 5로 빠졌다가 아마 A, B, C로 이제 B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1, 2,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증시가 나름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16 정도 기록하면서 한 1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까지 이제 다 호전되는 상황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52종 평균선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추세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추세선이 깨지면 뭐 저는 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만에 장을 했는데 21일 이후로 처음이죠. 이제 오늘 했는데 오늘 이제 뭐 그런 관련해서 좀 압축된 거래가 터지면서 뭐 좀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고요.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200 이동평균선 좀 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아직 하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4거래일 동안 뭐 사실 상당히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다가 일단 뭐 오늘은 뭐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26일 프랑스팬은 뭐 호전되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호전이 되냐 마냐, 아니면 이제 9일 프랑스팬도 그냥 이거를 이렇게 주가를 따라서 같이 이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이제 벗기느냐가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추세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시 구름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중국 쪽 규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4% 정도 급락을 했고요. 뭐 이 정도면 이제 추세는 상당히 안 좋은 추세다. 뭐 다 이제 다 역전되고 기준선 방향도 이제 내려가고 모든 게 다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 이제 과매도 구간, 보조지표로는 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는 뭐 그냥 이제 과열된 이제 과매도 돼 있는 게 그냥 계속 과매도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이제 추세로 그냥 쭉쭉 빠질 때 보조지표는 이제 추세 지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단기적인 좀 지표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지금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다라는 점이고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0일 이동평균线깨지냐 마냐가 뭐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구름대 한 방에 이제 깨지고 뭐 저한선 기준선 깨지고 이제 뭐 26일 9일까지 다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뭐 각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선까지도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26일 호행스팬만 역전이 되면은 뭐 이제 뭐 계속 여기도 이제 과거랑 다르게 좀 하방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는 뭐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원 이제 오히려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전환선 기준선부터 상회하고 26일도 호전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뭐 금요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여기도 뭐 추세가 일단 26일 프랑스팬 여기도 이제 호전이 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좀 확실히 상방을 보려면 이제 구름대를 넘어야 되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실질금리는 좀 올라갈 거라고 봐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금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금이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풀리면서 그때 이제 좀 금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한 0. 이제 한 2.5 정도, 2.5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1bp가 한 0.01% 정도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같이 하회를 했고요. 뭐 차트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사실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선을 이제 재차 반등하는가 했다가 재차 이제 이 전환선을 또 뚫지 못하고 오늘 또 조금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세가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직까지도 그냥 하락 추세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좀 안 좋은 것은 이제 일단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뭐 일단 이게 가장 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 뭐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좀 지지는 보였다인 것 같고, 뭐 여기도 이제 곧 전환선 기준선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주가도 딱 구름대 상단에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넘기느냐, 이제 깔끔하게 기준선을 재차 넘어가면서 26일 평스팬까지 넘기면서 이제 호전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 랠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구름대 52동평균선 깨지면서 다시 이제 좀 조정을 받느냐가 좀 운명의 갈림길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는 한 245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뭐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내재가치는 거의 뭐 지금 금리 감안했을 때 뭐 66,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주가 상승의 핵심은 결국 이제 대주주의 이제 주주 가치 재고, 이제 상속세 아무래도 이제 물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주 가치 재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뭐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사실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시총보다 높기 때문에 뭐 주식이 이제 올라가야 될 이유는 충분한데,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없다라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 모멘텀이 있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그냥 사이에 있어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26일 프랑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9일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지만 뭐 크게 아직까지는 추세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한 4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50% 상승을 한 1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면서 거의 하락을 하면서 거의 기준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위고, 뭐 거의 이제 뭐 기준선 부근에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뭐 지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뭐 딱 멈췄기 때문에 일단 뭐 구름대를 뭐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지금은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나올 것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한 34만원 정도, 이제 한 10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넘고는 아직까지 뭐 크게 방향성은 찾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저한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추세상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 47만원 현재 주가 되는데,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이제 해외 쪽 손실이 난 게 있어서 뭐 그 부분의 영향이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뭐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파라볼릭도 매도가 나오고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전환선도 크게 하락을 하고 뭐 장대 음봉도 나왔기 때문에 뭐 모양 자체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뭐 아직 기준선은 깨지지 않아서 뭐 그냥 일단 뭐 저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만 회사 자체는 뭐 상당히 펀더멘털은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주가 한 14만 5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가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 10%, 자사주 5% 이상씩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주를 저 같은 경우에 사고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자사주 포함했을 때 거의 15%만 배당해도 한 6% 정도 기대 수익률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준선 부근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소폭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9일 역전되고 26일은 역전되지 않았지만 일단 뭐 추세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결국 지금 그냥 딱 위든 아래든 올라갈 수 있는 딱 갈림길에서 지금 딱 멈춘 느낌이고요. 결국 이제 내일 더 빠지느냐 아니면 재차 이제 반등을 하느냐가 뭐 계속해서 뭐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일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엔 좀 성급하겠지만은 내일 하락하면 이제 하락 추세의 확률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이제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거든요. 뭐 지금 충분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다 역전이 되어 있고 9월 26일까지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주봉상 기준선을 깨지면 뭐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거의 이제 뭐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 좀 역전이 거의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 그냥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이제 120 이동평균선이 더 좀 지금 딱 잘 맞거든요. 한번 적용을 해서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120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딱 반등을 하고 지금 딱 거의 부근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깨지면 뭐 사실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일단 그럼 하고 뭐 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일단 그래서 뭐 하고 매도를 하고 뭐 딴 걸 이제 매수를 할까 일단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선물 매도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이제 참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내려가면 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실 행태 제목 사람이 좀 손실난 거 파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사실 내려가면 그쵸, 좀 미련 없이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가 기준으로 저는 그냥 이제 내려가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 뭐 KT가 이제 오늘 나름 크게 여기서 이제 딱 고점을 치고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뭐 한 3.2% 나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아직까지 뭐 기준선 위에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들게 봐도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일단 지금은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RSI 같은 경우 이제 과열 보내다가 뭐 순식간에 오늘 급락하면서 좀 많이 조정은 나타냈었습니다.
다만 근데 뭐 계속 좀 랠리를 해왔던 주식이라 단기적으로는 뭐 언제든 좀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KT는 저는 좀 약간 중기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해서 뭐 크게 뭐 매도는 안 하고 그냥 웬만하면 들고 갈 생각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다 해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GS도 좀 그런 상황이어서 좀 고민인 점은 있고요. 현재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아직 GS를 안 봤었죠.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50% 상승 여력이 있는 한 10만 7천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배당 성향 같은 경우 20%만 줘도 배당 수익 5.3%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7월하고 8월에 이제 MFC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레핀 생산하는 이제 화학 제품 이제 생산하는 이제 정유 부산물로 이제 그런 걸 좀 공장이 2.7조 정도 들였던 캐펙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거 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될 텐데, 뭐 그게 이제 영업이익 한 4천억 정도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거에 이제 수혜를 결국 받을 거기 때문에 좀 저는 중기적으로는 좋다고 해가지고 참 이게 파는 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긴 하고요. 충분히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서 조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한 3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이제 한 26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주식을 다 지금 들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다 해지를 해놔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로 저는 이제 뭐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그냥 코스피 200보다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제 코스피 200보다 잘하면 수익이 나고, 코스피 200보다 이제 둘 다 떨어지더라도 뭐 제건 3% 떨어지고 코스피 200이 마이너스 5%면은 이득이 나고, 올라가더라도 뭐 제게 5% 올라가고 코스피가 3% 올라가면 2%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일단 뭐 좀 고민 중에 계속 있네요. 일단 뭐 그래서 사실 뭐 증시도 요즘에 그냥 좀 초연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추세선 일단 깨냐 마냐가 하방으로선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살펴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부터 절대가치 평가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 현재 주가 뭐 78,8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삼성전자는 한 77%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서 한 내재 가치로는 한 14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항상 좀 약간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왔던 밸류에이션, 받았던 밸류에이션만큼 대비해서 지금이 어떤 밸류에이션인가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파란색이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그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과거 이제 높을 때가 이제 싼 거고요. 낮을 때가 비싼 건데, 뭐 과거 삼성전자 항상 8%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8% 하회를 하면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하면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도 지금 높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좀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한 주가 대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PBR 기준으로도 항상 2배가 넘어가는 수준에서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 정도 된 수준에서 지금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상대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사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구름대 밑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돼 있고,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역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하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이제 곧 있으면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상당히 뭐 좀 추세 자체는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뭐 지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어서, 만약에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의 반등이 없이는 사실 쉽진 않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 하락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하락이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천천히. 근데 이런 하락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하락이 끝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럼 여기가 그냥 이제 긴 4파고 여기가 이제 한 200일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5파로 한번 치고 이렇게 ABC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생각을 해서 뭐 저는 일단 뭐 아직 상방의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긴 합니다. 이제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싼 구간 아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차트상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일단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심증이지만은 확증이 되려면 결국 기준선 넘고 뭐 구름대라도 일단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케미칼 살펴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7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뭐 내재가치 한 33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2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거의 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한 30% 정도는 전 항상 그냥 오차범위 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이 이제 거의 그냥 적정한 주가 레벨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지금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엄청 높은 것도 아닌 그냥 그 정도 이제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좀 그냥 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일단 뭐 그나마 뭐 전환선 기준선을 이제 소폭 상회는 하고 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뭐 곧 있으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 추세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확실하게 넘으려면 50일 이동평균선은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전환선과 같이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뭐 일단 200일 하고 50일 이동평균선도 여기서 사실 데드크로스가 났어가지고 뭐 사실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하다.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이제 좀 있다고 해도 여기에 4파고 5파 오고 하락이 올 확률이 높다. 상방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확실히 상승 추세라 하긴 해도 뭐 추세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50일 이동평균선과 구름대 안에 안착을 하고 26일 후행 스팬까지 일단 뭐 호전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은 상대가치 평가로 살펴봤을 때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일단 뭐 기대 수익률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뭐 과거 이제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한 주식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차트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일단 뭐 최근에 전환선 기준에선 좀 반등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뭐 아직까지는 뭐 26일 후행 스팬도 뭐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도 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좋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RSI 좀 과매도 나오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은 좀 넘어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이죠. 이제 애플 차트를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도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은 역전됐지만 아직 26일 후행 스팬은 뭐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추세상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여기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 구한 이제 1득의 밸류에이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이제 1득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1득갭이라고 하는데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뭐 거의 이제 코스피랑 반대로 움직이죠. 왜냐면 이제 코스피가 높을 때는 낮아져서 이제 고평가, 낮을 때는 저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2019년 이후로는 뭐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빠지고 주식도 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은 이제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누적적인 수치 이제 2000년부터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쪽하고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이 조금 더 코스피가 빨간색 코스피고 파란색 S&P인데요. 좀 코스피가 미국보다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지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좀 금리에 더 민감하다라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 금리에 민감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페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글로벌 나라별로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좀 최근에 워낙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많이 이제 반등은 했지만 뭐 일단 조심할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 같은 경우에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보시면은 일단 뭐 1분기 업데이트된 퍼로는 뭐 일단 퍼가 뭐 많이 내려오긴 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리딩 같은 경우 한 22 정도, 뭐 21, 22 이 정도 많이 보고 있고요. S&P PBR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다 컨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 이제 ROE 같은 경우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기준에서는 좀 높은 상황이지만 좀 충분히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 이제 저평가인데 뭐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 컨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죠.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뭐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땐 이런 모양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를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 뭐 다 컨버블 이제 2008 금융위기 그때랑 이제 3저 호황 그때 부근만큼은 아니지만 좀 약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잠깐만요. 이제 좀 차트가 좀 뜨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합산 신용잔고 먼저 보시면은 한 24조 거의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그냥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그냥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거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잔고 증감 속도가 또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감소할 때가 항상 좀 증시가 좀 안 좋을 때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좀 조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따라서 그냥 종합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지금 만약에 해지를 안 하고 계시다 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그냥 추세선 여기 이탈을 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이제 그 종목이 워낙 뭐 사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어서 뭐 굳이 지금 막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기준을 정하셔서 뭐 기준선을 하회한다 뭐 그런 매도를 하고 전환선을 하회한다 그런 매도 뭐 52동평선을 하회한다 그러면 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은 뭐 사실 이제 그렇게 기준을 세우더라도 기준을 뭐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당연히 저도 당연히 어렵고 저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하는데 왜냐면 뭐 저도 사실 기준선 깨지면 판다 라고 했었으면은 이제 GS도 여기서 이제 팔면 됐었겠죠. 여기서 팔면 됐었고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구름대 이탈하면 뭐 이때 매도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뭐 사실 굳이 저는 그냥 해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굳이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뭐 사실 매도하는 게 뭐 결과론적으로 매도를 하고 오히려 뭐 그냥 저 같은 경우 뭐 효성학도 나름 그래도 지금 잘 가서 플러스고 뭐 KT도 플러스고 뭐 나름 그냥 뭐 제일제당이나 이런 좀 올라가는 차라리 좀 바닥에서 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좀 그나마 좀 플러스를 줬던 종목을 뭐 리밸런싱 하는 게 더 나았을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사실 좀 상당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추세적으로 만약에 뭐 모든 주식들이 이렇게 다 역전이 되거나
뭐 해지를 굳이 안 해놓으신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뭐 다시 이제 재차 뭐 구름대 안에 들어오고 뭐 기준선이 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뭐 지금 위든 밑이든 그냥 어디든 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 있고요. 조금 그러니까 위로 켜서 내가 이게 포모라고 하죠. 이제 그냥 올라가는 남들 이제 난 다 팔고 이제 남들 올라가는 것만 쳐다볼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고, 이제 남들 뭐 다 안 팔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 팔 걸 이러고 이제 못 파는 상황, 둘 다 저는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횡보도 오랜 기간 했고, 이제 이번 주 이벤트도 많고 뭐 저도 이제 그냥 차트상 지금 곧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이제 모여 있으면은 위든 아래든 저는 좀 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좀 기준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